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한전 검침 수당에 대한 궁금점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듀파,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아파트신문 기사인데요. 업무상 횡령 기소소장 무죄, 법원 개인이 쓴 것 아니야. 그러니까 검침수당, 직원 회식비로 지출 횡령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잊을만 하면 거론되는 한천 검침수당, 이번에도 관리사무소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았대요.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판사 이장욱은 지난달 28일 내 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아파트 K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검침수당은요, 계속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여러 번 접해봤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근무할 때도 위탁사에 근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 입주 대표 회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공소 사실에 의하면 K 소장은 2013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검침수당을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 식사비 면목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약 544만 원을 임의로 사용,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뭐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대표회의가 생기기 전에는 받아갖고 보관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회의가 생기면 대표회의의 이제 의결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지출하죠. 근데 이 아파트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먼저 한전은,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한전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세대별 전기사용량 요금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이 세대별 전기사용량 요금 등을 확인하고 공동시설 전기사용량을 분담 부과해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이를 수납해 한전의 전체 전기사용량을 납부하게 되는 바, 이 같은 작업에 대해 한전이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대요. 그러면서 공소사실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한전이 지급한 검침수당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이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관리사무소나 그 직원들인지 입대인지 입주민들인지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전이 이거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계약을 누구랑 맺었는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명확한 한전에 대한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현재는 없죠. 특히 K 소장님 여기 이제 횡령으로 이제 걸렸다기 아니라 횡령으로 얘기를 들었던 K 소장님은 종전에 소장님이 하던 대로 업무 처리를 했고 검침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검침수당 지출도 장부에 기재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내부 결제 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사실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저는 궁금한 게, 검침수당 지출도 장부에 기재했다. 장부에 기재했다는 게 무슨 회계 처리를 정확히 대표의 의결은 받지 않았지만 회계 처리는 했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요. 어쨌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 결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대표 회장님까지
결자를 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한편 검사 측은 2015년 12월경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검침수당의 잡수입에 해당해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5년 관리규약에는 잡수입 집행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 처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처리한다고 규정했고, 제주도 주택조례에는 잡수입,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라고만 규정할 뿐 검침수당이 잡수입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자 검사층은 2017년 4월경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검침수당이 잡수입으로 명확히 규정됐기에 그 이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 아파트는 2017년 관리규약에는 검침 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하나의 잡수입으로 규정하면서 잡수입 우선 지출 할목으로 정기 검침 및 부가 업무 대행 수행자를 포함했다. 그러니까 검침 업무 및 부가 업무 수행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잡수입 지출 시 입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원은 검침수당은 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간식비 등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관리규약의 정기 검침 및 부가 업무 대행 수행자 항목에 따라 지출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용처보다는 입대위의 의결을 거치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입대 의결을 걸치지 않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7년 관리규약 개정 내용을 K 소장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된 이유, 입대위에서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7년 관리규약 개정 이후 K 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새로이 횡령의 범위를 갖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관리규약에는 이게 이제 이 소장님이 직접 본인이 뭐 사사로운 본인의 어떤 걸로 쓴 게 아니라 그 관리규약에 그나마 여기가 굉장히 이분이 그래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지출 항목에 정기검침 및 부가업무 수행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단지 이 소장님이 잘못한 건 입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겠죠. 법원은 이로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하거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그 대표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횡령이 고의로 이 사람이 그 소장이 이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불법적으로 영득했다는 의사가 없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었다기보다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K 소장님은 그동안 한정 검침 수당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소장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겪었다면서 이런 불필요한 소송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에서 보다 명확한 정리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왕이면은 규약대로 하셨으면은 이렇게 어려움도 안 겪었을 때 너무 안타깝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멋대로 이렇게 본인 영리를 취해서 쓰신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횡령으로 막 소송까지 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이제 횡령 사건에 대한 그 내용도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저는 어떤 게 더 눈에 들어왔냐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자기가 검침 다 입력도 하고 우리 경리분들이 검침 입력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 부과도 하고 그 수납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 검침 수당을 못 받는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그것도 고생하셔서 그 본인이 하시는데 왜 안 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한전에서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수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확히.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전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별 전기 사용량, 요금 등을 확인하고 공동시설 전기료를 분담 부과해서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이를 수납해서 한전의 전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 같은 작업에 대해서 한전이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경리분들이 할 일이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이를 수납해서 고지는 마냥 안 하더라도 수납하고 한전의 전체 전기료를 사용료를 납부한다. 이게 경리분들이 하는 임무죠. 즉 검침하는 기존 직원들 혹은 이제 기타 어떤 데는 그 관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소장님이 하는 데도 있어요. 직원들이 없는 데는. 그리고 부가 및 분담을 계산하는 직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리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관리과장님이나 기정과장님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입력하는 직원, 이를 고지하고 수납하는 직원. 이거는 격리직원이죠. 고지하고 수납하는 직원. 그리고 또 납부하는 직원까지 격리직원이죠. 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가끔 한전의 검침수당에 대해서 이제 왜 격리분들이 나는 못 받았다 이런 기사님이 아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기사 법원에서 판정한 한전이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급여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 급여 포함. 왜냐하면 이거를 그 저희가 급여 대장에 넣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한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급여가 그래서 포함이 되느냐.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느냐. 응? 급여에 산입이 되면서 퇴직금에 산입되니? 최저임금에 산입되니? 또 이게 한전에서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 아파트에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걸 실제로 하는 직원한테 주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장님처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번에 전에 어떤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 자기네가 아직 한전 그 입주 대표회가 아직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한전 검침 수당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전에서 예전 같으면은 입주 대표회의 그 통장을 통해서 꼭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한전에서 주신 게 직원들한테 각각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원래는 이 부가세 10%를 떼고 주잖아요. 근데 이 대신 이 사람들이 사업자라고 해서 3.3인가 어떤 게 사업 소득을 소득을 떼고 원천징수를 떼고 지급을 각각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결정이 나와서 대표들이 의결을 해서 이거를 그때까지 모아놨던 거를 이렇게 각각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이걸 한전에서 이거를 각각 지금 직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나중에 대표들이 이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시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전에서 어쨌든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장님은 그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너희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받아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입주자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휴게 시간이나 아니면 근무 끝나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검침해라. 퇴근 후에 검침을 해라 라고 하시는 소장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외 시간에 검침을 해라 라고 하시는 소장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어떤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직원들은 오히려 또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거 하면은 정말 다리가 엄청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원격으로 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죠. 원격으로 그냥 되는 데는 힘들지 않지만 그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검침을 해야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 막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막 진짜 그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막 다니시면서 그 검침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만약에 뭐 20만 원, 30만 원 나와도 다 나눠 가지잖아요. 대여섯 명이 가지면 실제로 뭐 4, 5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다리 아프게 고생하고 이거를 받지 않아도 않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위탁사에 근무할 때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최초의 입대위가 구성되기 전에 왜냐 입주 아파트 같은 데 있죠. 그때 소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잡지출 통장 있잖아요. 잡지출 통장을 잡수입 통장이죠. 잡수입 어떤 거 있죠? 인테리어 통장 있죠. 그 다음에 잡수입 통장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개인 통장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 소장님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본인이 이거를 인마이 포켓 하신 건 아니에요. 이걸로 직원들 뭐 회식도 시켜주시고 뭐 모두 뭐 해도 해주시고 점심도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앞에 소장님처럼. 근데 아까 K 소장님은 또 회계 편입은 다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입주단지였는데 회계 편입하지 않으시고 잡수입 통장을 개인 통장으로 수출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모든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모두 회계 편입하고 잡수입 통장을 소장님 개인 통장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 입주대표 외의 통장이든 아니면 그때 이제 처음에 위탁사 이름으로 명의로 하잖아요. 위탁사 통장으로 하라. 선생님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위탁사 통장으로 하면 출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의결 없이 잡수입이나 직원 회식이나 기타 비용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이 소장님이 앞에 소장님이 진짜 이거를 본인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본인 어떤 영리를 위해서 쓰시거나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 사실은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횡령죄로 보일 수 있다. 횡령으로 보일 수 있다. 횡령은 아니지만 횡령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한 두세 건 정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도 그 대표들이 뭐라고 막 그 소장님 횡령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보니까 다 영수증도 있긴 있었어요. 영수증 다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회계의 그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의결이 없이 잡수입으로 직원 회식이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 보시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우리의 법은 뭐죠? 관리규약이죠, 여러분.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소장님도 잘 하셨는데 관리규약 중에서
대표회의 의결받는다는 거를 아마 이 소장님이 표준 이 소장님이 하셨는지 그 전 소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준관리규약, 제주도 표준관리규약을 보고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딜 잘 봐야 되죠? 잡지출, 예비비 사용, 잡지술 사용,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대로만 업무하시면은 문제될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될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벌금은 누가 내리죠?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내리죠? 구청, 시청 뭐 이런 데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본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솔직히 이 소장님이 전혀 본인이 이거를 이마이 포켓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썼다거나 업무 외에 다른 데 썼다거나 하지 않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면서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입대회가 바뀌면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반대 세력인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관리규약, 우리 아파트의 법인 관리규약대로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제로 그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 규약과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